산타랠리가 온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루돌프 썰매를 타고 슝 하고 또 상승으로 올라갈 섹터를 하나씩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산타랠리 오냐 마냐, 이제 우리나라는 뭐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타가 좀 비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과연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산타 오냐 마냐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아유, 사례가 들려가지고. 예. 예, 물 먹다가 사례를 들리면은 정말 답도 없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많이 놀랬죠? 네, 예, 갑자기요? 괜찮죠? 예. 일단은 제가 산타.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차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뭐냐 그러면은 산타랠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11월 초에 이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랠리라고 해가지고 쭉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팡플러스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팡플러스. 네, 미국에 이제 10대 기업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어찌 보면은 빅테크만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최근 월화수목 보시면은 퐁당이에요. 그리고는 21일 평선 밑에서 퐁당하고 있는데, 퐁당. 네,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이 뭐 지표가 잘 나왔다 그러면 오르고요. 그러고는 지표가 좀 잘 안 나왔다 혹은 뭐 매도가 세다 그러면은 떨어지고, 이걸 네. 반복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빅테크가 운전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빅테크가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S&P 500을 놓고 보시면은 S&P 500은 그 상황에서도 잘 버텨요. 다른 왜냐면은 섹터가 딱 올라와요. 그죠. 빅테크가 빠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월마트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지금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누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빅테크입니다. 빅테크가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시 전반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요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분명히 상단이 조금 막혀 있다, 답답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는 빅테크가 너무 많이 달렸다. 우리가 AI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2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매매는 발생을 하지만 이게 순환매에 그치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산타랠리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고등도 나오는 것도 지금 산타가 너무 일찍 왔다. 네. 혹은 산타가 아니라 사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타 저는 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와야죠. 그동안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뭐 2,500 좀 넘는 게 뭐가 산타가 온 거예요. 더 올라야지 산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온다라고 일단 베이직을 깔아두고 그다음에 섹터를 좀 골라볼 텐데, 이 연말 랠리를 펼쳐나갈 섹터 가운데서 좀 작은 업종이긴 한데 주류주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주류. 요즘에 약간 유튜브에 보면 술 먹으면서 하는 토크쇼가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술방이라고 하죠. 술방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관련주 중에서는 하이트 진로가 제일 유력한 종목이고요. 네. 저도 아주 관찰을 유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를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라면주들이 주가가 움직일 때 술이 잘 된다는 이유로의 라면주들 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 이유로. 술이 잘 된다고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라면을 같이 먹나 싶었어요. 수출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주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동남아 쪽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소주가 팔리나요? 뭐 맥주가 팔리나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기존 소주는 못 먹는다고 합니다. 이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서. 아, 그래요? 반면에 이제 새로? 자몽이나 뭐 딸기나 뭐 과일이 들어간 과일 술들이 네. 엄청나게 팔린답니다. 그거 잘못 마시면 큰일 나는데. 뭐 그렇긴 하죠. 네. 최근 6년 동안 매년 한 15% 정도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이번에 공장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 지금 말씀드린 이 과일이 들어간 과일 술 한 병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한 뭐 2,000원? 10,0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 네, 그렇게 팔려요? 비싸게 파는데도 네. 불티나게 팔린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 자몽의 이슬, 네. 딸기의 이슬, 네. 복숭아의 이슬 이런 브랜드로 해가지고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에 팔리고 있거든요. 왠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좀 텀이 있잖아요. 문화적 텀.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네.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20년 전에 아 진짜요? 대학생이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아, 네네. 그때 당시 과일 소주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었던 그런 것 문화가 베트남에 있군요. 현재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오. 기존 소주는 터부시하는 반면에 이 과일이 들어간 향이 나는 소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들의 입맛에 잘 맞나 봐요.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고 네.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공장도 짓고 있고 와.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관련한 내용으로 최근까지 일정 부분 상승을 했지만 추가로의 그러네요.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네, 하이트 진로가 사실 저점 대비 그러니까 18,500원대가 9월에 저점이었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주가 회복이 나타나면서 22,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약간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해외 특히나 베트남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류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현 고수님은 어떤 섹터 혹시 보십니까? 주류 섹터 괜찮게 일단 보세요. 주류는 저도 뭐 하이트 맥주 정도, 그다음에 뭐 하나를 더 붙인다면 국순당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쪽 업종에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늘리기에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정도의 비중 조절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시장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산타가 왔을 때는 현금이 없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산타가 안 왔을 경우에는 현금이 없으면 또 섭섭할 수 있고요. 산타가 왔는데 내가 가진 종목 중에 그 산타가 온 종목이 없으면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현금 갖고 있으면 덜 섭섭하다. 덜 섭섭한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네. 그 연말 시장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궁금한 부분, 괴리가 벌어진 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금도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자산이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업종을 말씀하신다면 네. 저는 현금 업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최고죠. 선물도 현금이 최고예요.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생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선물은 현금이 최고입니다. 자, 우리 테이블 고수는요. 네? 어떤 섹터? 아, 섹터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현금 말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머리가 땡 맞아가지고 네. 아, 현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금 섹터를 보고 있었다고요? 현금화해야 된다? 저는 지금은 약간의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하나만 좀 더 보여주시면은 네. 오히려 지금 빅테크도 빅테크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채권에 대한 과매수입니다. 지금 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4.12로 이제 좀 움직임이 끝났는데 네. 지금 5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데 지금 내려왔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파월 의장의 과거 발언을 되짚어봐야 되거든요. 요 부근 4에서 한 4.2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요 부근에서 7월 달에 했던 그때 FOMC 그때 인터뷰를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여전히 경기가 좋고 여전히 유동성이 좋고 하고 막 어찌 보면 우리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이런 긴축적인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5% 딱 갔을 때 나왔을 때 요 위에서의 발언은 시장 너네가 지금 채권 시장 스스로 약간은 뭐 숏도 나오고 있고 서로 매도를 하고 있고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 서로 이렇게 좀 피를 흘리고 있으니 너네가 스스로 긴축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뭐 금리를 동결해도 될 것 같아라는 뉘앙스를 슬 풍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세상이 뒤집어졌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요 수준에서의 발언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요 수준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고 그런 얘기 긴축을 못하죠. 지금 어떻게 해요? 고용이 그렇게 다 꺾이고 있고 한데 그런 얘기 하면 바보죠, 연준이. 근데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수는 여전히 20만 건 초반입니다. 그럼 내려가겠죠. 고용이 아직 좋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이거는 몇몇 아이비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12월에 이번에 깜짝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별로 주목은 안 하고 있는데 어저께였습니다. 어저께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연준의 정책 결정이 한결 수월해졌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수월의 의미는 말했던 것처럼 좀 시장이 싫어하는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연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옐런 재무장관이 갑자기 나와서 했는데 네. 왜 갑자기 나왔느냐?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 FOMC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번 FOMC 때도 지지난번 FOMC 때도 블랙아웃 기간에 나와가지고 방향성을 살짝 제시를 했었거든요. 맞았어요? 그녀가 얘기했던 게 맞았어요? 일단은 뭐 바이든 정권의 의견을 좀 대변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방향성과 일치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채권 수준에 대해서 과매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채권이 조금만 10년물이 4.5%까지만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2월에 조정 한번 받고 그리고는 내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이유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준이 아무리 저렇게 10년물 기준으로 국채금리가 빠르게 내려왔다고 해도 그전에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갔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 얘기해도 시장은 귀뚱으로 들을 것 같아가지고 누가 그 믿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랠리,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가격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랠리의 주인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개인들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예.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보통 기관들이 저런 채권들은 딜리버리를 하거나 끌어당기는데 이번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런데 기관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중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여기서 금리 더 내려간다라고 베팅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과 여기에 베팅한 사람들의 금리 차이가 연준의 점도표는 내년에 2번 정도의 금리 하락. 네. 근데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6번 금리 하락. 이 괴리가 어떻게 맞춰질지는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현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예탁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다들 이제 보유하고 계시라는 의미인데 현금 총알을 들고 이거 언제 쏠까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수치로 좀 보면은 지금 6일 기준으로 48조 9,811억 원입니다.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네. 48조 한 49조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 10월 13일 49조 한 5천억 원에서 이제 2달 만에 최대치를 좀 기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금매도 조치 직전에 이제 한 44조 6,800억 원이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4조 원 정도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용 융자 잔액 이것도 좀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B2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이제 B2 자금이 이제 지난달 6일, 그러니까 엊그제 기준으로 16조 5,700억 원 수준이고요. 요것도 한 7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제 B2 자금이 어디에 들어갔냐 보면 2차 전지 위주로 좀 많이 갔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잔고가 오히려 한 600원 정도 줄었는데 코스닥 시장의 잔고가 한 3천억 원 정도 늘었어요. 네. 이게 결국엔 여기서 이제 순매수한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랑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이런 주들을 좀 많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2차 전지주에 대한 사랑이 좀 있어서 좀 네네. 들어간 것 같고 또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신나게 섹터를 꼽을 줄 알았는데 좀 여기에 대한 시장이 지금 좀 올라왔던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시선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의견, 산타는 1월에 올 것 같다. 음욕을 좋아하는 겁니다. 김종효 고수는 현금도 기회의 선물이다. 김민기 고수는 시장 분위기보다 기대감은 높다. 테이버 고수 사탄이 두렵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 주제는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시죠.